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재밌는 게시글을 하나 봤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유치원 선생 놈들 전화번호 안 알려줄 때 이 방법 사용해 보세요. 이미 제목부터 느낌이 글쓴이의 인격이 드러나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요는 이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해가지고 나 유치원 선생님들 전화번호를 알고 싶은데 학부모인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시달리면 전화번호를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본인 사생활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느냐를 친절하게 알려주겠다고 해놨는데 그 방법이 좀 가관이라는 거죠, 사실. 출신 대학교를 물어보고 그 출신 대학교 물어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는 SNS 다 털어보고 놀 수도 있고 술도 마실 수도 있고 뭐 클럽도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젊은데. 근데 그런 사진 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랑 제가 좀 면담하고 싶네요. 라고 하면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잘못한 게 아닌데 괜히 이제 그 자기보다 상급자인 원장님한테 뭐 책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담감 때문에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이제 이걸 해결책이라고 올렸는데 마지막에 그 킬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이 셋둔 엄마로서 전부 다 성공했던 방법들이에요.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 주세요. 친절히 알려드릴게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지금 아이 셋둔 자랑스럽게 글쓴이 이 사람이 했던 이런 행동들 개인정보보호법 명백한 위반입니다. 당사자인 이 선생님의 동의 없이 이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다른 학부모들한테 유포하거나 하면 법 위반이고 징역이 꽤 셉니다. 처벌이. 그렇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네,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이제 전화번호와 이제 이 선생님 누군지 특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홍길동이라는 선생님이 그렇죠. 전화번호를 함께 하면 당연히 이 번호를 가지고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건 뭐 명백한 거고요. 간혹 가다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건들 중에 뭐 어린이집이라거나 일부 교사들이 아동들을 뭐 학대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인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한 건 이해가 갑니다만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선생님한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렇죠. 계약상에 그런 의무가 있다거나 법으로 그런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 선생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좀 이 사람한테도 이분이라고 해주지 마세요. 이놈 내 이놈 정신 차리거라 이놈. 이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김변 얘기대로 뭐 선생님이라고까지 해야 되는 건 뭐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변호사라고 하지 변호사님이라고 안 한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데 적어도 선생놈이란 말은 그래서 내 아이를 어떻게 보면은 내 아이의 스승인데 아무리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말 걱정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사람인데 그렇죠.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예쁘게 볼 수가 있겠어요? 더 이쁘게 볼까요? 무슨 생각인 저는 걸까요? 절대 도대체?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김변도 유치원 다녔죠, 어렸을 때. 네. 저도 어렸을 때 한 2년 다녔는데 그때의 기억들이 있어요. 어떤 맞아요. 기억이냐면 대부분 좋은 기억들이고 또래 친구들과 처음으로 사회활동을 이제 맞아. 사회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거기서도 이제 애기들이지만 그걸 이제 어른들의 눈높이에서 보지 않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 갈등을 해결하는 법,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법, 함께 생활하는 법에 대해서 교육받았던 게 정말 사회화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있는데 어쨌든지 그렇게 괴롭히면 학부모가 나 같으면 이쁘게 안 보일 것 같거든요. 나도 그럼 결국에는 이 아이들의 첫 사회화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시작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단순히 뭐 관심을 끌기 위해서 또는 뭐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 가지고 약간 뭐랄까요 뭐 표현을 격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너무 좋게 포장하고 싶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포장했는데 포장이 안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렇죠. 포장이 안 되는 상품 암석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 개인 정보를 이제 뭐 동의 없이 검색해서 알아내는 것, 그걸 알아내서 내가 연락을 한 거, 그것도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동의 없이 100% 유포하거든. 지금 되게 자신 있게 쓰잖아 이렇게. 이 얘기인즉슨 학부모들이 다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서 이제 본인의 아이에 대해서만 조금 더 잘 부탁한다 이런 거는 이해가 되죠. 살면서 당연히 내 자식이고 내 아이인데 얼마나 금쪽 같고 귀한 아이들이겠어요. 근데 SNS를 혼내게 털어. 보육교사님들 20, 30대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20대 초중반부터 그렇죠, 많죠. 근데 많죠. 친구들과 당연히 뭐 어울려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자기 여가 생활도 하고 뭐 이성 친구가 있으면 이성 친구도 만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따라다니면서 손대게 답글을 달아. 아니 나 진짜 선생님 방금 한신포차 앞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요? 어쩌라고. 진짜 근데 교육자로서 술 드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사람인데. 학부모는 술 드셔도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애들 키우는데 술 냄새 그러니까요. 풀풀 숨기면서 애들 앞에 싸워도 되나요? 이런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나중에 이렇게 당신의 자녀가 보육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유치원 선생님 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뭐 퇴근했는데 내 사생활이 있지. 근데 그걸 맞죠? 쫓아다니면서 아유 좋지 않습니다. 오늘 계속 한술 더 떠서가 라는 단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술 더 떴 또. 그래서 한신포차에서 나왔네요. 술에 취해 흩어진 당신의 모습 보육교사라서 올바른가요? 되게 취해서 이렇게 넘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걸 이렇게 찍은 다음에 아 이거 유포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이를 그만큼 더 신경 쓰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 당신이 자격이 없고 당신이 뭐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조심히 하고 한신포차 가지 마라. 내 아이의 보육에 더욱더 신경을 써라 이런 건데 이거는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협박에 해당되거든요. 협박죄죠. 해악의 고지거든요. 해악의 맞아요, 고지. 맞아요. 선생님의 본연의 역할에 맞지 않으므로 이걸 보육기관이나 어린이집에 얘기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의사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해악의 고지라고 보여지고 그 해악의 고지라는 건 저희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듣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 나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건 협박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마무리 아무튼 이 글 쓴 이놈 네. 내 이놈. 내 이놈 진짜 이렇게 하면 매우 철학.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 아이를 정말 위한다면 이런 행동들은 제발 하지 말아 주시길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좋은 거울이 되어주세요. 부모님으로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의 어떤 사생활 신경 쓰실 시간에 본인의 인격을 더욱 수양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 다음번에 또 다른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